오늘부터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막이 올랐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등 단 두 곳만 치르는 미니 선거지만 내년 총선의 전초전인 만큼 여야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판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보궐선거는 단 두 곳이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경남, 이른바 PK 민심을 미리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구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창원 성산, 지난 2004년부터 4번의 총선에서 진보 단일화가 깨졌던 19대 때를 제외하면 늘 진보 진영의 후보가 이겼던 곳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민호 후보를 세우고 맞춤형 일자리 방안 등 민생에 집중해 표심을 파고든다는 작전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지난달 창원에서 열었고요. 지역경제 부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의당과의 범여권 단일화만 되면 자유한국당을 가뿐히 제칠 것으로 보고 물밑 협상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강기훈 후보를 냈는데 황교안 대표가 강력한 지원 사격을 약속했습니다. 창원에 원룸을 얻어 선거 내내 상주하기로 했고 오늘 새벽부터 출근길 인사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이기면 진보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평가와 함께 황교안 체제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손학규 대표가 이재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 달째 매일 창원과 서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여영국 후보를 낸 정의당 역시 지역구 수성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이정미 대표가 일찌감치 창원에 임시거처를 만들어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은 보수 텃밭이라 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기세가 강하지만 민주당도 지역경제 부흥을 슬로건으로 잡고 표심을 공략 중입니다. 네, 국회 안에서는 선거법을 놓고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이 좌초 위기인데요. 새 소식 있습니까? 네, 똑 부러지는 답은 없지만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어제 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내린 유일한 결론, 공수처법에 바른미래당 안을 반영하자 이것이었죠.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받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바른미래당 결정 사항을 언론을 통해 들었고 배경과 의도, 진위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은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라며 부정적인 기류를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요구사항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을 꾸리고 그 가운데 3명의 추천권을 야당에 주라, 이게 골자입니다. 정치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견제장치지만 여당은 난색입니다. 내년 총선에 바뀐 선거제를 도입하려면 적어도 이번 주에는 패스트트랙에 띄워야 하는데 좌초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 3일째입니다. 경제 분야인데요. 야당의 공세가 매서울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벌써부터 듭니다. 네, 대정부 질문이 야당의 무대로 불린다지만 특히 민생과 경제 파탄을 질타했던 야당들은 경제 분야에 의욕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 자리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국무위원으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등 경제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 인상과 고용 절벽 현상, 탈원전 정책도 의원들 질문 요지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수 활성화로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주저앉고 일자리도 감소한다고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